고정환율 제도에서 종합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완전고용,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의 달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종합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팀버겐 정리에 의하면 대내 균형, 대외 균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정책 수단으로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금융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이 있을 텐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이 될 것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우리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환율 제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의 소득 증가 효과가 없으므로 금융정책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재정정책, 환율정책이다. 자, 그래서 먼저 대내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대내 균형은 완전 고용을 달성한 상태고 이게 지금 인터널 이크론 대내 균형식이라고 보시면 이게 풀 임플로이먼트 인컴에서 총수요 이것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총생산 이것이 제로가 됐을 때 우리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정부 지출 변화 그리고 환율 변화 이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정책 수단이 재정정책 그리고 환율정책 이 두 개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인턴이고 완전 고용이 달성된 상태의 재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이건 환율이 여기고 정부 지출이 이만큼 있을 때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율을 내림으로써 수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내리는 이 상태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환율과 재정정책의 균형이 인터널 이퀴리브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 증가, 환율 상승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대내의 균형을 달성시키는 I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 I2 곡선의 오른쪽에서는 정부 지출이 완전 고용 수준보다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왼쪽에서는 정부 지출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야 되는데 이쪽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1과 4는 이것은 실업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외 균형은 경상수지가 균형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환율이라고도 하고 상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득.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이펙트가 있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경상수지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곡선이 이 곡선 대외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득이 정부 지출을 만나서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니까 경상수지가
나빠지는 거죠.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나빠지니까 환율을 올려야만이 다시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수입이 늘어나므로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대외 균형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나빠지므로 이를 다시 균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올라가야 되므로 이 이익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자, 이 이익곡선에서 이쪽의 환율이 균형 상태보다 높으면 수출이 많아질 테니까 이쪽은 2는 흑자 상태가 될 것이고요. 또 이쪽은 소득이 정부 지출이 늘면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이쪽은 적자 상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 두 개의 정책 목표, 대내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조합이 필요할까?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환율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합인데, 이렇게 정책 조합을 했을 때 환율을 여기서 유지하고 정부 지출을 지제로만큼 했을 때 그 경제가 대내 대외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점에 있다면 정부 지출을 이만큼 하고 환율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경제는 완전고용, 인터널 리퀴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경상수지는 적자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B하고 B'점은 이 지금 4분면인데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I 곡선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실업 상태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곡선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경상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B점도 B'점도 실업이고 적자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B점에서는 A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피해야 되는 거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피해야 되겠고, B'점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환율을 올리는 이런 정책을 펴야지 대내 대외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정책,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가지고는 이 A점, 대내 대외 균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팀버겐의 정의에서 우리는 완전고용, 대내균형이죠. 경상수지 균형, 대외균형이죠. 이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두 개의 정책 수단은 뭡니까? 이 환율 정책과 재정 정책,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A점으로 갈 수 있겠다.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